유니시티 다이아몬드 이호수입니다. 네, 우리 멋지게 소개를 해주신 우리 정우진 늘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자, 예. 제가 오늘 제목을 열정 팍팍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그 박미애 대표님께서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열정 팍팍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사업을 유니시티 사업을 만나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제품을 먹고 너무 이제 좋고 또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우리 얼굴이라든가 몸이. 그리고 이제 기운, 저 같은 경우는 기운이 굉장히 없었던 사람인데 기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사람에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는 에너지보다 지구력에 관련된 안으로 보이는 나 혼자 스스로 느끼는 그런 지구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열정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처음에 제품을 먹고 많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늘 이제 UH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열정이 꽉 차요. 너무너무 좋고 또 이제 우리 강의장에 초대가 돼서 맨 처음에는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러다가 몇 번, 다섯 번, 열 번 이렇게 들으면서 나 이 사업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열정들이 올라오고 이제 움직이게 되고 또 늘 이제 강의장에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열정이 꽉 차게 되죠. 근데 길게 우리가 우리는 평생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길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열정이, 나는 열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열정이 가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을 느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잘 나를 정리하지 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는데 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도 헤어나온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슴 속에 나의 열정을 늘 열정을 심는 것에다, 씨앗을 심듯이 심는 것에다 내가 집중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제품력에 대한 결과물이 되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 사업의 시작은 사실 제품을 먹고 좋아져서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제품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먹기는 먹어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제품력이 꾸준하게 누군가에게 또 사업을 시작을 해 전달을 했을 때 제품력 때문에 내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건강식품을 남들이 상대방이 볼 때에 영업을 하는 것 같고 건강식품을 팔러 온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주눅도 들고 자신감도 조금 없고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먹고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점점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갑과 을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상대방도 갑이고 나도 갑이는 어떤 느낌으로 내가 을에서 갑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것. 그리고 점점 용기가 나고, 이런 제품력이라면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기만 한다면, 나 정말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목표가 자신감으로, 확신으로 올라서는 게 사실은 제품력입니다. 그 제품력을 가지고, 내가 몸이 좋아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좋아지고, 날씬해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력이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확신까지 올려주는 것이 사실은 제품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초등학교 특히 1학년, 2학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이제 1학년 갈 때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학부모 수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손을 번쩍번쩍 들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면 뒤에서 볼 때에 정말 그 우리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뭔가 이제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속상해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품력의 결과물이 되는 것은 유니티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력 때문에 꾸준한 열정이 내 몸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먼저, 두 번째 내가 기필코 해내야 될 것이 있어요. 유니스티 사업으로 내가 정말, 유니스티 사업은, 소득에 대한 것이 평생 소득이잖아요. 우리가, 상속이 되는 소득, 그 다음에 내가 하나의 정말 영원히 수도꼭지 같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이번 달에 나왔는데 내가 돈을 다 쓰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며칠만 기다리면 다시 소득이 들어오는 20일이 되면 다시 그 소득이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내가 반드시 성공자가 되겠다. 정말 끊이지 않는 소득을, 끊임없는 소득을 나는 만들어내겠다. 우리 자녀한테 그 끊임없이 나오는 소득을 상속해주는 소득을 만들겠다. 이런 결심이 있다면, 이 사업을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는 거라면, 기필코 반드시 꼭 해야 될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소비자 20명인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땐, 내 소비자 20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소비자 20명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레그가 먼저 생겨요. 이제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자에다 올인을 하게 되죠. 그 사업자와 손을 잡고 뛰게 되고 그 파트너하고 움직이게 되다 보면 내 옆에 직대, 1대의 소비자 20명 늘리다가 가지 못해요. 그 20명까지 같이 못할 때가 맞습니다. A가 생기고 사업자가 B가 생기고 C가 생기다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목표가 뭐냐면 A 레그에 내가 이 파트너와 같이 이 파트너의 20명의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함께 지금 뛰고 있는가. 자, 처음부터 이분하고 같이 그렇게 손잡고 뛰기 시작을 했다면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파트너가 생겼을 때 그 파트너한테 뭐부터 해줘야 될까? 이렇게.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파트너가 1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파트너가 생겼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면 돼요. 그분도 그렇게 시키고 내가 뛰고 같이 뛰고 내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이제 오래 진행하다 보면 새로 이제 어느 뉴페이스가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뭘 해야 되냐. 정말 어려운 걸 많이 가르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 파트너한테 그 사람의 소비자 20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함께 뛰고 함께 상담하고 그쵸. 함께 코치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소비자를 20명.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를 그렸을 땐 나의 A 레그, B 레그, C 레그에 A 파트너, B 파트너, C 파트너의 소비자 20명을 내가 과연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코칭하고 내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뛰고 있고 뭔가 도움을 주고 있고 이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내 소비자 20명을 만들기 위해서 직대를 늘려가고 있는 도중에 A라는 사업자가 나왔다면 스폰서님과 함께 그 A의 소비자 20명을 만드는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20개를 그려놓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 A에 A가 생기고 A에 또 A가 생기고 이렇게 뎁스가 조금 2, 3대까지만 내려가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20명을 레그당 지금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지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요것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늘 이제 우리 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 정말 성공의 단계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미팅 100% 하자. 그런데 주 2회 이상의 미팅을 참석하지 않으면 그리고 월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으면 왜 월 세미나를 참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열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열정이 떨어졌을 때 이것이 자꾸만 뒷걸음질이 쳐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배우로 바퀴 돌리듯 장착을 나한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가 안 될 때 특히 또 될 때는 뭐 꾸준하게 참석이 돼요.
누군가 온다 그러면 초대가 우리 파트너가 누굴 초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참석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열정이 떨어지거나 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기운이 떨어질 때, 또 소비자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았을 때, 파트너로 인해서 기운이 빠질 때, 뭐 이런 것, 목표를 설정했는데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서 자꾸 좌절이 될 때, 이럴 때 내가 정말 기본적으로 나한테 장착하고 있는 기본이 어떤 거가 되어 있는지 눈 감고도 정말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내 몸이 움직여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미팅 100%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교를 꾸준히 계속 결석하지 않고 나오는 어, 중요하잖아요. 개근상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그것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몸에 나온다고 해요. 몸에 배어서 성실 위에 성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 위에 성공을 올렸을 때 탄탄한 성공을 이뤄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퀴 돌리듯 여러분이 장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는 배우는 학생인데요. 이 배우는 학생이 평생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평생. 그리고 배우는 게 보면 강의 때만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품력에 대한 제품 강의나 아니면 사업적인 거나 아니면 보상이나 이런 것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주위의 환경에서 배우고 또 스폰서님들한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 라인의 그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도 또 배우는 것 같고요. 어디 파트너 사장님들이 볼 때에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본인들이 어떤 책임감이 있어 움직였을 때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누군가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상관없는 형제 라인의 파트너가 왔는데 굉장히 많이 그분을 챙겨주고 칭찬하고 이러는 파트너가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또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배우는 학생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자세는 사실 몸의 태도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시스템 안에 스폰서님이 계신 겁니다. 스폰서님은 결국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과 스폰서님을 따르는 학생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한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업이 한지가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사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런 건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내 생각의 잣대에 의해서 시스템이나 스폰서님을 바라보는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속도를 저지하는 어떤 행위, 저지하는 거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그런 마음, 따르는 학생, 그리고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되냐,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다 각자가 목표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일 수 있지만 나는 사파이어만 정말 꾸준하게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만 돼도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에, 어떠한 직급의 목표를 가졌던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달하게 되면 사실은 또 욕심이 생겨요. 그 다음을 가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고, 그래서 그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나는 늘 배우는 학생이라는 마음가짐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열정은 더 밑바닥으로 저 지하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나를 다잡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현장을 뛰자. 근데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이거든요. 현장. 이 책임감 있는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 파트너가 움직이길 바란다면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모든 행위나 모든 마음가짐이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결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내가 결과를 정말 어떤 결과를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윤띠가 정말 남들만큼 내가 누구 형제 라인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아. 또 나는 왜 직급을 가고 싶은데 매번 직급을
또 도전을 했을 때 자꾸 좌절이 될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나에게 캐션 마크가 뭔가 있다면 그거는 현장이에요.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을 뛰는 것을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다음에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떠한 시간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지를 보면 결과는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판을 찍듯이 이렇게 판에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손바닥에다가 물감 칠해가지고 도화지에다 딱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내 손바닥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손바닥이 고만한데 거인의 손바닥만큼 나오질 않겠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또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을, 꾸준하게 명단을 적어 놓고, 점 찍어 놓고, 그분과 함께 만남을 갖고, 리크루팅을 향하여 나는 또 이야기를 하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대상자가 있지 않다면 열정은 없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남을 갖고 있을 때 열정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빽빽하게 그 명단이 채워져 있을 때, 내 스케줄이 채워져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책임감인 건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어느 순간인가 많이 해요. 저도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그죠? 그건 내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 책임감 있는 말이고요. 그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어떤 인연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어떤 모든 인연을, 모든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는 게 내가 만나고 있는 스폰서님이나 파트너나 형제 라인이나 아니면 소비자나 이런 모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윗대와 인연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친척이나 뭐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 나의 인연이 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인 건데요. 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은 누군가가 내가 꼭 이제 말을 할 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참다 이렇게 말했다. 그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 그 표정인 거죠. 이 표정은 사실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제 옆에서 보면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강의장에 갔는데 교육장에 갔는데 센터에서 늘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어떤 파트너 한 분이 누군가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이 자꾸 삐죽거리는 분이 있어요. 삐죽거리는 분. 그리고 눈이 자꾸 아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굴이나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것에 내 몸에 배이게끔 한다면 열정이 올라와 있으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열정이 떨어질 때 불안하고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죠? 뭐 화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열정이 올라와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도 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내가 만나는 소비자들이 더 빨리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요. 나의 앞에서 표시내지 않을 뿐이지 그분들은 다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가 봐도 열정적인 사람이 그래서 돼야 되는데요. 내 주위에부터 한번 환경을 뒤돌아보면 알 것 같아요. 내 주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요. 날 보면 잘 웃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웃고 있다. 가족들이 내 주위에. 그리고 내가 자주 만나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잘 웃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일터에 스폰서님이 나를 보면 잘 웃는다. 내 파트너들이 나를 보면 잘 웃는다.
그죠? 형제 라인이 보면, 날 보면 반갑게 잘 웃는다. 이런 거. 소비자를 보면, 소비자들이 나를 보면 잘 웃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정이 올라와 있는 분들은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더 빨리 느낄 수 있어요. 가족, 주위 사람, 일터에 있는 스폰서님이나 파트너, 형제 라인, 소비자들, 내가 만나는 모든 소비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분들은 나를 엄청 와서 굉장히 반갑게 막 반갑게 맞이해요. 이제 이러면 내가 늘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소개가 잘 나와요. 소개를 정말 잘 받아오세요. 근데 소개가 잘 나오는 거는 그분이 항상 하는 게 다른 거예요. 확실히. 근데 확실히 그런 분들은요, 센터만 와도 굉장히 그분들은 그 사람이 오면요, 센터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누가 봐도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평생을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평생. 그래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 옛날만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굉장히 열정이 늘 평생 동안 열정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엔 내가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도 예전에 그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건지 그 기운이 계속 느껴지는 건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 열정적인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열정을 갖고 있나, 내가 유니시티를 반드시 내가 해낼 것이 어떤 거냐, 해낼 직급이 어떤 거냐, 내가 해낼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달구고 현장을 많이 뛰면, 사실은 근데 저는 현장 가서 열정을 많이 받아와요. 현장을 잘 안 가잖아요. 게으름을 피고 그러면 벌써 기운이 쭉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를 또 만난 사람을 또 만나더라도, 리크루팅 대상장을 또 만난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꾸 만나고 매일같이 만나고 움직이다 보면 열정이 배가 되고 배가 돼요. 그분들이 일을 하겠다, 이걸 먹겠다, 뭐 이렇게 왕소비자 소개를 막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현장에 가 있다 왔을 때, 그랬을 때 열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는, 그래서 사실은 열정이 이제 올라와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요, 좋은 말 많이 해요. 좋은 말 많이 해요. 동기부여 비전가가 되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엄마가 안 계시지만, 저희 엄마가 굉장한 열정가이시거든요. 그리고 동기부여가예요. 한 번도 좌절되는 말씀을 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잘할 수 있다. 그거 금방 없어져. 내일 아침 일어나면 달라져 있을 거야. 분명.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저런 말들을만 평생을 어떻게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떤 이런 말들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동기부여가 정말 가득 차게 만드는, 늘 가면 일을 하다 힘들 때도 늘 가면 동기부여 가슴속에 꽉 차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말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런 거가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그렇게 하고 살다가도 어느 때인가 내가 뭔가 불만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불만적인 얘기를 좀 대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요, 내가 벌써 기운이 쭉 빠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엄마를 따라가려면 100분의 1도 못 찾아간다. 이러면서 제가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늘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그런 비전 있는 말만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삶이 끝났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삶이 끝났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삶이 끝났을 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뭘 기억을 할까? 저는 이거를 쉽게 굉장히 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사는 게 이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아주 결심은 하지만 사실 행동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노력하는 거예요. 평생 노력하는 거지. 제가 뭐 된다는 사람은 아닌데, 행복을 말하라. 늘 행복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분명히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해라고 말했으면 좋겠고, 말해주고 싶고, 행복할 권리가 본인한테도 있는 거다. 분명히 행복은 찾아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죠? 행복은 옆에 있는 거다.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하기 위해서 행복을 말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늘 신나게 말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질질 끊거나 좀 짜증나는 어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신나게 말하고 그다음에 신나게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신나게 만나는 게 어떻게 해야 신나게 만나는 걸까를 여러분이 궁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궁리. 궁리하는 건 결과가 나오거든요. 궁리하는 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나게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행복을 늘 말하고 늘 신나게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멋지게 풍겨지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나를 멋지게 풍겨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말하고요. 신나게 만나고요. 멋지게 풍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노력을 늘상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자, 어머, 여덟 번째. 자, 팀 운영자가 되자. 시작한가 동시에, 어, 시작한가 동시에 팀 운영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내가 어떤 팀 리더가 되거나 직급이 올라가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팀 운영자가 되는 거니까 또 우리 스폰서가 운영자지 스폰서님이 운영자지 나는 아니니까 PD 사장님들이 운영자지 나는 아니니까 뭐 다이아몬드 리더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운영자지 나는 아니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저 유니시티 사업은 있잖아요. 결국은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유니시티 사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내 인생에서 우리가 노후는 분명히 오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얼마 이제 안 있으면 우리는 바로 노후가 10년 짧아요. 20년 짧아요. 자, 얼마 안 있으면 노후가 돼요. 그러면 그 노후에 내가 정말 멋지고 정말 그냥 할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 할머니 그리고 늘 베푸는 할머니 그리고 정말 멋진 할머니 정말 이런 우리 이렇게 어떤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유니시탑을 이제 젊으신 분들이 20대, 30대가 이제 유니시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맞잖아요. 지금 당장 일찍 유니시티의 성공자가 되면 앞으로 본인의 인생을 즐길 날이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50대가 넘어서 이 사업을 시작이 되면 나의 노후를 정말 멋지게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 그리고 노후를 살다가 길게 사는데 그 삶에 멋지게 살다가 가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윤지 사업이 대단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작함과 동시에 나는 지금 나부터 운영을 하고 내 소비자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 파트너도 운영을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형제 라인도 같이 우리 팀을 내가 운영자처럼 그분들한테 베푸는 그러한 시간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시작함과 동시에 내가 운영자라는 마인드를 가졌다면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팀.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 사장님들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참 즐거움. 자, 즐거움이 가득 찬 팀. 그다음에 재밌는 팀. 희망이 가득 찬 팀. 좋은 말이 끊이지 않는 팀.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팀에서는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 주식처럼 우리 유니시티 사업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가요. 내려갈 때도 그 웃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늘 희망이 가슴속에 우리가 항상 모이면 희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좋은 말을 늘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들도 아주 오래 걸리지 않는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뒤돌아봤을 때 나는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늘 팀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행복했었다. 늘 좋았다. 늘 신났다. 사업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랬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려면 내가 지금 내가 유니티 사업을
오늘부터 내가 시작을 막 오늘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가 몇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시작한과 동시에 나는 팀 운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팀에서 이 5가지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팀이에요. 결국은 어떤 팀이든 어떤 모임이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엄마 아버지 그 세대에서는 계모임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우리들이 친구들 모임이라든가 어떤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도요. 모임에서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흩어지면 그 모임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험을 갖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팀은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팀은요, 다 사업을 하겠다. 사업 속에 사업을 가지고, 이 유니티 사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성공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가장 내가 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몸을 떼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PB를 올리는 걸 해야 돼요. PV 올리는 걸 해야 되죠. 저도 이게 이제 누군가 소비자가 새로 생겼어요. 누가 이제 오랫동안 먹었던 사람이 소비자를 소개했는데 그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근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내가 한 1, 2주 동안 못 가면요. 그다음 벌써 삐져버립니다. 소비자분들은 내가 그래서 다시 알았잖아요. 내가 처음에 10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1, 2년 동안은 소비자가 늘 삐지고 늘 섭섭해하고 늘 큰 소리치고 이랬어요. 많이 먹는 사람들, 그랬던 분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걸 잊어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 만나는 소비자분이 잘 삐지고, 이제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빠가지고 한 3주째 못 갔더니요.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그래서 그분은 갈 때마다 정말 뭐 예쁜 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뭐 사다 주고, 이제 사다 주면서 이제 얼굴을 한 번씩 이제 이렇게 2주 만에 한 번씩 꼭 가야 됩니다. 벌써 2주만 되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재미난 건 그 분은 가면 앉아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수다를 좀 들어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 그거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 주문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PV를 올리는 것이 그게 나에게 큰 소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소비자 한 번을 만나서 누군가의 어떤 대화를 들어주고 그분의 건강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유니티 제품을 한 달 더 먹고 한 달 더 먹으면서 그분의 건강을 챙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를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V를 올리는 것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발로 뛰셔야 되고요. 무조건 소비자가 PV를 더 많이 올리려면 소비자를 열심히 만나야 되고 그 소비자한테 결국은 잘해야 되고 그 소비자의 마음을 얻었을 때 그 소비자들이 소개로 이어지게 만들어야지만이 PV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누가 해내야 되냐? 각자가 다 해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정말 끊이지 않은 수돗물 같은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도꼭지만 열면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밤과 낮이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이 PV를 소비자를 만나서 열심히 올리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리크루팅에 힘을 써야 돼요. 리크루팅 저절로 되지 않아요. 파트너들이 우리가 그냥 생기지 않고요. 파트너의 파트너가 생기는 것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리크루팅 대상자를 찍어야 되고요. 그 리크루팅 대상자를 찍어놓고 그분들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내 파트너는 당연히 만나겠죠. 파트너의 명단, 리크루팅 명단을 파트너가 만나지만 파트너가 만나는 거는 만나는 거고 내가 파트너를 찾아주고 싶다면 파트너의 리크루팅 명단을 내가 직접 만나고 있어야 돼요. 힘을 쓰고 있어야 돼요. 시간을 쓰고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한테 잘하는 리크루팅 대상자한테 나의 열정을 보여줘야 돼요. 나랑 같이 인연이 돼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것에 이 2가지에 내가 현장을 뛰지 않고 이 2가지를 궁리하고 계속 궁리하고 또 뛰고 계속 궁리하고 또 뛰고 이것이 저는 사업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유니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사업도
이렇게 뛰지 않고, 발로 뛰지 않고 되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이 PB를 올리고, 리크루팅에 힘쓰고, 이것을 움직이는 게 1번이고, 그 외에 나머지를 나를 리더로 올리고, 갖추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살로 붙여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위에 이제, 여러분들의 대표님들이 계실 겁니다. 닮고 싶은 분이 무엇을 매일 하였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취미로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님들이 예전에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정말 어떻게 매일 움직이고 뛰었는지, 제일 많이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무엇을 닮아야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스폰서님께 내 계획을 그려서 말하고, 코칭받고, 뛰고, 코칭받고. 자, 이제 스폰서님께 내 계획을 그려서 말을 하는 거가 요것도 있잖아요. 초보 사업자일 때는 스폰서님이, 네, 상담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요.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들도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내가 자꾸 할게요 그랬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사실 그 상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담이라는 것이 다른 걸 상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계획, 내 목표를 우리가 정했으면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사실 자기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폰서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발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잡고 내가 계획을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서 그림을 그려야죠. 이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월요일날 이렇게 하고 화요일날 이렇게 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는 요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러한 그림에서 파트너를 찾아줘야 되겠다. 이 파트너 소비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PV는 요렇게 얼마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그려서 스폰서님께 그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스폰서님한테 코칭을 받아야죠. 그러면 요런 건 요렇게 가면 좋을 게 거고 여기에 좀 한 번 더 보태줄 코칭이 있어요. 그 코칭을 받고요. 뛰시는 거예요. 코칭을 받고 뛰라는 거죠. 그리고 뛰고 나서 또 코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뛰고 나서 또 코칭을 받는 거. 자, 이것을 내가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파트너도 이거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분을 잡고 이걸 해야 되고요. 그걸 밀착이라고 하죠. 밀착 코칭, 밀착 상담이라고 하고. 근데 그 파트너도 내 파트너 입장인데 나는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계획을 잘 그려서 그대로 좀 잘 해내고 싶다. 올바로 제대로 잘 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내 계획을 그려서 스폰서님께 말하고 그대로 그림 안에서 스폰서님께 코칭을 받고 그거를 행동으로 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코칭을 받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코칭을 받아서 내가 현장을 뛰는 것이 성공에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있잖아요. 코칭을 받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을 뛰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체가 됐을 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님과 상담을 잘 하지 않고 현장을만 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길에 뭐 열정이 많아서 많이 뛰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잘 뛰는 건 맞아요. 현장을 뛰시는 분들은 열정이 많고요. 굉장히 막 부지런하고 막 바쁘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분들이 PV도 잘 올리고요. 리크루팅도 잘해요. 맞아요. 그분들이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뛰고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바쁘게 뛸 때 내가 이왕이면 스폰서님이 갔던 그대로의 복제를 잘하고 내가 어떤 성공자의 어떤 몸에 배이게 하려면 더 큰 리더로 성장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코칭을 받고 뛰고 나서 또 현장을 뛰고 와서 코칭을 받고 이걸 반복하는 걸 또 한번 장착을 한다면 그 누구보다 훌륭한 정말 멋진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아서 내가 직접 코칭을 받고 직접 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뛰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직접 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여행과 승급이에요. 어쩌면 여행과 승급이 이렇게 이제 막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도전을 했을 때, 또 여행을 도전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승급도 마찬가지죠. 도전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이제 이럴 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제 한두 번 정도 그랬을 때는 좀 괜찮은데, 그게 이제 반복이 돼서 한두 번이 넘어갔을 때는요, 사실은 좌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엔 여행과 승급은 내가 행복한 목표를 행복한 마음으로 잡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행과 승급은 행복한 목표로 나한테 장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파트너가 승급을 이야기하면, 승급은 얘기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행은 저는 여행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여행 또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여행과 승급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구나.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니치 사업에서는 아무것도 목표를 안 가져도 여행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목표만 가지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대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여행을 놓치지 않는 목표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뭐 계속 여행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간다는 거, 그게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해내는 사람이 또 없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죠. 여행을 놓치지 않고 가시는 분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째서 그분들은 할 수 있을까? 어째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행과 승급은 우리가 유니시티를 하고 계속 가는 한,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행복한 목표인 거예요. 유니티 사업에서 만약에 여행이라는 게 없어요. 유니티 사업의 보상에 여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UET 보상에 승급이 없어. 그냥 월급만 있어. 그냥 금액만 있어. 얼마 준다. 직급이 없어. 뭘 달성하면 PV 얼마 달성하면 이제 소득 얼마다. 이렇게만 있고 직급이 없다인 거죠. 직급이 없고 여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무슨 어떤 가슴 뛰는 설레임이 있을까? 그냥 우리가 다른데, 그렇죠. 나중에는 평생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성취감은 있겠죠. 그렇지만 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이거든요.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살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또 유니티 하고 있는 중이에요. IN 중이에요. 10년 하든 20년 하든 살아가는 중이고, 유니티 사업을 하는 것도 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ING 중에 여행이 없어. 그리고 직급이 없어. 그리고 그냥 매월 강의 있고 세미나 있고 낼 리가 없는 거죠. 승급이 없으니까. 직급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강의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뛰는 어떤 바람이 생기지도 않고, 어떤 가슴 뛰는 내가 목표나 이런 것들도, 그죠? 그 나중에 되면은 성공자가 됐을 때는, 돈이 계속 많이 들어오게 될 때까지는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유이티 사업을 하시는 분은 평생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 평생 이 사업 하는 도중에 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서 있다. 우리는 길 안에 있는 거다. 살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여행과 승급이 매번은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팀 안에서 우리 여행을 도전하고, 직급을 도전하고, 여러분이 그 목표를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복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목표는 쟤는 이걸 가져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를 스폰서님과
함께 목표를 가지고 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자, 12번째입니다. 이 12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 그 다음에 살아가는 길 안에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길 안에 우리가 이제 쭉 걸어온 인생도 있잖아요. 나는 걸어온 인생 안에 무슨 어떠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걸어왔던 적도 있었다. 지금 더 인생을 살아가는 중 안에, 그 다음에 걸어가는 길 안에, 내 인생의 길 안에 나는 유니티 사업을 만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유니시티를 내 인생 안에 들어와 놓고 그 안에서 얼마큼을 갈 거냐. 그죠? 그냥 평생 갈 거다. 평생 이 안에서 유니시티 안에서 내 인생을 갈 거다. 이것을 꼭 생각하는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것이 결국은 성공자를 만드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유니티를 안 하더라도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무엇이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유니티를 하면서 살아가자.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거나 유니티 하나만 하기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니티 말고 다른 거를 내가 하기 위한, 정말 유니티를 하기 위한 한 가지 길을 유니티를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내가 월 소득을 받아야만 결국은 내가 유니티 하나만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걸 여러분이 설정하시고, 그때까지는 뭐 투잡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요 정도의 소득을 반드시 유니티에서 만들고, 요 정도의 소득이 나올 때는 반드시 나는 유니티를 전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유니티를 꾸준하게 그때 계속 또 걸어가겠다. 뛰어가겠다. 자, 내가 첫 번째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그 나의 소득을 여러분이 목표를 잡고요. 그 첫 번째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게 꾸준하게 나오는 소득이 되면 그 다음 전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 소득이 고소득이 될 때까지는 그 소득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뛰어야 돼요. 왜? 투잡으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유익지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리크루팅 한 대상자도 그래요. 지금 자기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유니티를 같이 사이드로 해보자. 유니티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와서 본인이 전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유니티를 부업으로 해보자. 그렇지만 몇 개월만 지나도 두 가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업으로 유니티 시작을 했지만 똑같은 투잡을 할 때 유니시티가 마음속에 전업으로 되어 때가 있을 것이다. 결국 내가 지금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두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부업이 되고 유니시티가 전업이 되는 그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니시티를 하면서 계속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앞에 장에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을 즐기는 거, 여행을 정말 행복한 목표로 잡아놓고 여러분이 그 여행, 그 다음에 직급 목표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되고요.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우리 팀 안에서 어떻게 팀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평생 같이 가는 인연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과 웃음, 칭찬, 그죠? 같이 즐거움,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안에서. 함께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러한 마음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사는 인생, 내 인생은 이왕이면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무엇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 것이냐. 저는 유니시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열정이 정말 내 안에서 열정이 꾸준하게 일어나게끔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열정적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열정적이지 않았다면 유니시티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유니시티를 내 거로 만들었던 이유는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열정적으로 사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꿈과 목표
또 여러분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UECT와 인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마음에 와 닿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이 열정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누구든지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